안녕하세요. 이종숙 이영애입니다. 그림책으로 힐링과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호두할미와 그린할미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네, 그린 할머니는 혹시 완벽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실까요? 완벽이란 말을 그 단어를 들으니까요. 네. 제 주변에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실 때가 있어요. 저보고 완벽하다고.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인상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덜렁대고 잘하려고 하는데 그냥 완벽하게 안 되더라고요. 완벽주의자 절대 아닙니다. 호달머니는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일에서는 완벽한 걸 추구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완벽하지 않고 대충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주어진 그 일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저는 약간씩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뭔가에는 빠지면은 정말 완벽을 추구하시죠? 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오늘 그림책 비경쟁 토론은 제목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빈칸이란 제목의 책으로 할 거거든요. 네. 그 완벽한 삶을 계획할 때 예상치 못한 빈칸들이 왜 중요한지, 계획과 예기치 않은 빈칸이 삶에서 의미했던 사례가 혹시 있을까? 네. 그래서 제가 완벽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완벽은 흠이 없는 구술이란 뜻으로 결함이 없이 완전함을 이루는 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호두할머니는 완벽이라 하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나친 계획이 주는 안정감과 또 그 이면에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저는 숨이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MBTI가 ENFJ거든요. 좀 모자라는 듯 하여서 돕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지 너무 완벽해서 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도 대부분은 완벽한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듣고 갈게요. 네. 전미도가 부릅니다.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될 완벽한 삶을 계획할 때 예상치 못한 빈칸. 계획을 할 때는 그 빈칸이 필요하다는데 그 그림책의 줄거리는 이래요. 계획하며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로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매일매일 계획과 메모를 작성하며 생활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문이 열린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여유와 새로운 시각을 선사합니다. 남자는 집을 정돈하고 가족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질문을 던지는데 이로 인해 가족들은 점점 계획의 마지막 칸을 비워두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를 뜻밖의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계획의 빈칸을 남겨두는 여유를 배우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완벽한 계획에 필요한 빈칸을 통해 매일의 계획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와 그 속에서 빈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은
계획적인 편인가요? 아니면 자유로운 편인가요? 그린 할머니는 어떠신가요? 네. 때로는 계획도 세우긴 하는데요. 저는 아예 자유로운 것보다는 약간의 계획이 좀 필요한 스타일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빈칸은 여유잖아요. 그렇죠. 그 삶에 젊었을 때는 그 계획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그 여유라는 거 쉼을 저는 뜻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쉼이 없이 계속 앞으로 전진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빈칸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가끔 그 내비게이션을 믿고 어딘가를 가다가 그 내비게이션을 믿고 갔는데 엉뚱한 길을 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평창의 주천강 근처를 가는데 계속 내비게이션이 그 톨게이트마다 나가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희한하게 이제는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 이제 나가 본 거예요.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시간보다 훨씬 한 40분 정도가 더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수없이 전화가 오고 이제 그 시골길이니까 어딘가에 이제 다리 근처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계획대로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된 길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 곳을 가르쳐 줬다면 우리가 그 주천강 줄기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구경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랬겠네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함께 가다가 야, 우리가 언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런 경치를 구경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끔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가르쳐줘서 그런 뜻하지 않은 좋은 어떤 경치를 볼 수 있는 어떤 여유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계획에도 완벽한 것보다는 뭔지 모르지만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뜻하지 않은 손님이 온다든가 이 책에서 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삶의 이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 살짝 바뀔 수도 있고 뜻밖의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 그 엄마는 이제 가족 전체가 계획을 세우고 메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엄마는 무엇을 적냐면 무시무시한 질병과 멋진 축구 선수 이름을 쭉 적어요. 네. 엄마가 적은 무서운 질병들을 보면 그 발표 전에 두근두근 하는 심장병 그리고 그림을 보면 축구 선수들의 사진이 벽에 쭉 걸려 있어요. 네. 그린 할머니는 이 장면과 적어놓은 질병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명 그 질병이 심장병뿐만이 아니라 그 좋지 않은 병들은 다 적혀 있어요. 네. 축구 선수 이름은 예. 뭐 자기의 기억력을 뭐 테스트하려고 적어놓았을 수도 있어서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질병은 조금 좀 아닌 것 같은 게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딱 발표할 때 제가요 지금 많이 떨려요 하면서 그 감정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제가 그거 입 밖으로 내면 더 떨릴 것 같아가지고 그걸 그냥 콕 참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이렇게 다 적어놓는다면은 엄청 공포감을 더 느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하고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신 분이에요. 이분은. 저는 이제 요새 공부하고 있는 것과 이제 이렇게 맞물려서 이왕이면 이렇게 두근두근하는 어떤 심장병 그 외에 이제 뭐 공포스러움 등 이런 것들을 적는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나는 할 수 있다.
이까진 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제 체면을 좋은- 거는 거죠. 그렇죠. 좋은 체면을 걸면 괜찮은데 아 진짜 특이하신 어머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보면 뭐 축구 선수 이름을 쭉 적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또 왜 나이 먹어서 그 우리 같은 그 신중년 그런 엄마들이 왜 가끔 제 어떤 트로트 가수한테 빠져가지고 막 이제 찾아다니고 예. 그 예매하고 막 이러는 것들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예전에는 사실 이해를 못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저는 그 뭐 트로트 가수를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아, 나도 저렇게 어려운 예매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나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정을 막 쏟아 넣을 것 같은 그런 가수들 있잖아요. 네. 전 싸이의 공연을 꼭 가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물대포도 맞아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미친 듯이 밤을 새워보고 같이 싶다. 뛰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만 네. 몸이 음,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이네요. 네. 다음은 이 집에 아빠가 하기 싫은 귀찮은 일 그리고 아빠의 취미인 것 같아요. 날개 달린 곤충 이름을 쭉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네. 취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너져 내린 울타리 손질하기, 지붕 고치기 등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꼭 해야 하는 일은 잊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적어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곤충 채집 같은 것은 취미 생활이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메모는 습관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예. 이 가족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사계절 내내 항상 메모를 하고 계획을 짠대요. 근데 일요일은 뺀대요. 그나마 일요일을 쉰다니 다행이기도 해요. 예, 그러네요. 일요일은 쉰다는 부분과 가족 모두가 누워 있거나 음악을 듣거나 멍 때리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린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일요일 하루를 쉬는 거는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의 이 가족은 각자의 취미 생활로 그냥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가족이 함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맞아.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취미는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해줄 수도 없고 네. 내일에 바빠가지고 나는 바쁜데 옆에 사람은 심심해갖고 언제 시간 나? 언제 같이 뭐 어디 가줄 수 있어? 이럴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저씨 이야기구만요. 그러니까 각자의 취미도 필요하지만 네. 그래도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집 식구들이 다 메모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메모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네. 집안 벽이 온통 메모지로 도배가 된 것 같아요. 네. 전 벽에 붙어 있는 메모를 보면서 이 많은 것 중에 진짜 실행해야 할 계획이 적힌 메모지를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네요. 못 찾죠. 그러니까 그 메모지는 저 같은 경우는 메모를 정말 꼭 해야 되는 거 네. 그런 거만 메모를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하면은 찾기도 어렵고 맞아요.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메모해 놓는 것이 몇 개 있기는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사이트에
아이디, 음. 비밀번호. 그거는 그것도 중요하죠. 늘 잊어버리니까 그거는 뭐 네이버는 뭐 또 카톡은 뭐 메일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적어놓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그건 메모를 해놓고 있거든요. 정말 네. 기억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메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뭔가 아이들 수업을 하려고 이제 다음 주에 수업을 나가거나 아니면 뭐 다음 분기에 수업을 나간다. 그럴 때 내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아이들 수업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끄적거려 놔요. 그랬다가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그거를 끄집어다가 이제 계획 안에 넣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제 그런 그 기억,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가끔 적어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수업에 관련된 그 아이디어죠. 그게 네네.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네. 김동률의 감사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호두할미와 그린할미의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막내 프레드릭은 신나는 놀이를 적어요. 변장하기, 노래 부르기, 빙글빙글 돌기, 꾸벅꾸벅 졸기, 그냥 앉아있기, 이야기책에 나오는 기사 그리기, 검은색 레고 모으기, 유령 그림카드 모으기네요. 정말 아이다운 생각을 적고 있네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유희왕 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모으던 생각도 나고 또 저 어릴 때 구슬치기 해서 분유깡통에 구슬 잔뜩 모아 놓았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시기마다 관심사가 다른 것 같지요. 그린 할머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아이들은 수집하는 걸 좋아하죠. 저희 이 아이가 남자아이 같은데 네네. 얘를 보면서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아빠가 블록을 많이 사줬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박스를 딱딱 모아놔요. 다. 하나도 안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 때 그 축구왕 슛돌이 그 만화 영화가 유행했잖아요. 그 만화 영화를 보고 그 동작을 그러니까 만화 책을 이렇게 그릴 때 보면 이렇게 동작을 다 하나하나 그리잖아요. 그 동작을 그려갖고 자기가 혼자 노는 거예요. 방바닥에 애니메이션이네. 네, 쫙 늘어놓고 그리고 그거를 상자에 탁 간직해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수집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 나이 때에 맞는 그런 관심사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네. 여기는 이번에는 20대인 것 같은데 네. 제 첫째 위니 프리드는 좋아하는 것을 그냥 쭉 적는데요. 로크포르 치즈, 파마산 치즈, 만체고 치즈, 브리 치즈, 마스담 치즈, 까망베르 치즈, 리코타 치즈, 하우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그냥 치즈. 그리고 메이크업에도 아주 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겁나 기괴하고 노래도 해괴망측한 노래를 부르는 그 독일 펑크록 가수 니나 하겐 그 사진이 벽에 붙어 있고요. 네. 또 영국의 록밴드 바우하우스 사진도 붙어 있고요. 독일의 록 그룹인 크라프트베르크 사진도 붙어 있어요. 영화 음악의 작곡가 니나 한스, 영국의 록 뮤지션 데이비드 보이가
1973년에 발표한 6번째 앨범 자켓도 보이고요. 피셔 스푸너 가수의 앨범 자켓도 보이네요. 우리가 20대 그때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는데 가수들의 판을 생일 선물로 주고받기도 했었어요. 그린 할미는 이 집의 첫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의 20대 아니면 내 아이들의 20대를 생각하면 저는 이제 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가족이 많다 보니까 내 거라는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좋아한다고 해놓을 수 있는 건 책꽂이. 뭐 제 책꽂이는 아니죠. 뭐 언니도 거기다 책을 꽂고 막 이랬는데 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책 사서 읽고 꽂아놓는 거. 책을 모아온 기억밖에 없네요. 호주 할머니는요? 저는 지금 나의 20대 그리고 내 아이들의 20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글쎄 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뭐 취업이나 이런 게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뭐 재미있는 일도 있긴 있었겠지요. 근데 제가 겉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나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지는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애들은 그렇죠. 취업 앞두고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졸업하고 나서 바로였던 것 같아요, 참. 근데 이제 그 유럽 여행을 4명이서 계획을 짜가지고 가는 거를 보면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여유도 좀 부려야 된다. 항상 이런 생각을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 그 갔다 온 그런 그 일로 해서 또 에너지가 생겨서 1년을 살고 그 1년 또 열심히 살고 또 1년 후에 또 한 번 나가고 이렇게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 충전을 잘하고 있네요. 예. 근데 또 애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큰아들 같은 경우는 또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이들이 이제 3명이다 보니까 각각 틀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랑 저의 20대, 뭐 30대? 30대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딸한테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다음은 둘째 에드워드를 보겠습니다. 에드워드는 31쪽이나 되는 질문 목록을 만들었대요. 한밤중에 머릿속이 빙빙 돌 때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그 차분해지기 위한 어떤 행동들 같아요. 뭔가에 집중하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뭔가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질문 목록만 적은 것이 31쪽이라니 이 부분을 보면서 그린 할머니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드워드는 이 질문 목록을 적으면서 뭔가 정리가 되는 아이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음악을 듣든지 산책을 하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호주 할머니는 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에드워드처럼 질문 목록을 1, 2, 3 해가지고 뭐 31쪽까지는 않지만 어떤 한 종이가 이제 그 A4 용지라든가 이런 게 깨끗한 게 있으면 거기다가 그 이렇게 왜 걱정거리 아니면 해야 될 일 이런 게 있으면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연필로 적어봐요.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면서 계속 같은 그 단어를 적어보고 또 적어보고 나중에는 그 단어가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정도로 낙서처럼 계속 반복을 해서 그 적는 그런 버릇이 있기는 해요. 저도요. 그럼 에드워드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가요? 네. 이 집에 또 할아버지를 보면 할아버지 네. 좋아하는 사람과 무서운 악당의 이름을 적는다네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집의 고양이도 할아버지를 따라한대요. 서당께 3년이며 풍어를 읊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이제 개가 3년 동안 서당에 있다가 보니까 풍어를 읊는 것처럼 이 고양이도 그런 가족 속에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완전 진짜 닮았네요. 그래서 이 집안 식구들은 하루 종일 계획을 하고 메모를 한대요. 여기 보면 누구의 계획과 메모가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많은 메모 중에 그린 할머니에게 해당되는 그런 메모들이나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나요? 공간 가는 부분은요. 약속 일정이나 뭐 기념일 같은 거, 아까 호달머니가 말씀하셨던 아이디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진짜 단기 기억은 있는데 장기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메모장에도 메모를 하고 달력에도 메모를 하면서 봐요. 메모는 진짜 중요하긴 해요. 맞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맞아. 네. 저는 여기 보면 아버지의 하기 싫고 귀찮은 것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쭉 적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과 형제 자매의 생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이들이나 어르신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날 때마다 끄적여 놓는데 실제로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이런 걸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완벽한 계획이 과연 완벽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기는 하지만요.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네. 폴킴이 부릅니다. 스트레인저. 메모는 점점 늘어나고 또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이 남자는 먼 길을 온 탓에 무척 피곤했어요. 마침 대문이 열려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낯선 남자가 찾아와 가족 구성원과 대화하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교감하는 장면도 나와요. 예정에 없던 방문을 통해 우리는 삶에서 계획하지 않은 순간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을까요? 그린 할머니는 어떠신가요? 계획하지 않은 일을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는 계획하지 않은 일을 해도 이제 뭐 누군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쪽을 많이 탐색을 해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서서히 적응하는 게 이제 젖어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변화를 주는 편이에요. 호두 할머니는 좀 어떠세요? 저는 MBTI가 F라고 했잖아요. 네. T가 아니기에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인사를 하자 엄마는 제 목록에 적혀있는 분인가요? 아니요. 혹시 펠레 씨인가요? 아닌데요. 그럼 혹시 호날두 씨? 아닌데요. 그렇다면 아쉽군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목록을 적는 일에 몰두를 했다네요. 이 엄마는 낯선 남자에게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길? 그랬을까요? 네. 그래요. 계획은 때로 우리를 강박에 시달리게 하기도 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며 행복한 삶이라고 믿다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한 계획인지 계획을 위한 삶인지 잊어버리기가 일쑤예요. 다음은 똑같이 아빠에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울타리를 손보러 오셨나요? 아닌데요. 그럼 지붕을 고치러 오셨나요? 아닌데요. 제 목록에 적혀있는 분인가요? 아닌데요. 그렇다면 아쉽군요. 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그림을 보면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 손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묻고 있는 거지요. 제 목록에 적혀있는 분이 아니기에 아쉽다는 부분에 그린 할머니는 공감하시나요? 아니요. 공감 못해요. 왜 그러냐면 시선이 자기의 관심사에만 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남자한테 시선을 안 맞추고 그러니까 저는 공감 못해요. 저도 그래요. 인생이 계획하고 메모한 대로만 흘러간다면 나는 아마 매일 적을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그렇게 절대 안 되죠. 네. 다음은 이 남자가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끔찍한 지하 감옥의 용 포우씨인가요? 아닌데요. 그럼 사랑스러운 곡에서 셀리 메이씨인가요? 아닌데요. 그렇다면 아쉽군요. 남자는 막내 프레드릭에게 인사했어요. 안녕. 검은색 레고 가져오셨어요? 혹시 책 속에 나오는 기사예요? 아니, 아니야. 난 그저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신경 쓰지 마. 할아버지도 막내 프레드릭도 남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 가정은 자기들 계획 속에서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네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관심을 전혀 주지 않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참 많이 지만 제가 보지 못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 맞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기는 해요.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직접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이 남자는 이제 그 이후에 꽃에 물을 주고 지붕을 고쳤어요. 오. 그거 아빠가 원하던 거잖아요. 네네. 정원 울타리도 손보고 왜 도대체 이 남자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빠나 엄마나 이 가족들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 가족들한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할 때 그 말을 되게 신중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 집에는 진짜 지붕도 고쳐야 되겠구나. 꽃에 물도 줘야 되겠구나. 울타리도 망가졌네? 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호두 할머니는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축구 선수 누군가요? 또 뭐 악당 누군가요? 뭐 무슨 레고를 가져오셨어요? 이런 거는 네.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빠가 원하는 지붕 고치기, 뭐 정원 뭐 수리하기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원하는 거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또 이 남자는 고양이에게도 인사했어요. 안녕? 고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식구들처럼 목록에 있었나요? 그렇다면 아쉽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안녕이라고 인사만 했어요. 고양이의 이러한 행동은 그린 할머니한테 어떤 생각이 들게 하셨을까요? 고양이는 말을 못하니까 어떤 목록에 있는 걸 묻질 않은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간단하네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고양이도 메모를 하긴 하지만 목록에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남자는 첫째 위니프리드에게도
이제 인사를 했고 또 그 첫째 딸 역시 엄마나 아빠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에드워드만은 달랐어요.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문이 열려 있었어. 알아요. 제가 문을 열어뒀거든요. 네가 열어뒀다고? 네. 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두 사람은 조금 어색했어요. 라고 적고 있어요. 혹시 그린 할머니는 그동안 만난 가족들과 에드워드와 다른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에드워드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것만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에드워드는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곧 호두 할머니는요? 저는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막내도 첫째도 인사를 했을 때 인사를 받고 인사를 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목록에 있는 사람인지를 묻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쉽다고 말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에드워드는 인사를 건네는 남자를 마주보며 인사를 하는 거죠. 네. 처음 두 사람은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곧 에드워드는 이 손님도 궁금한 게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손님이 궁금한 것을 적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온 걸까? 내 삶이 꿈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지? 하나의 색깔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색으로 보일까? 내 바지는 어디에 있지? 만약 내 팔이 좀 더 튼튼하다면 내가 나를 들 수 있을까? 우리가 까먹은 것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차를 어디에 세워뒀었지? 라는 것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철학적인 질문도 있군요. 에드워드도 31쪽에 해당하는 질문을 스스럼 없이 했겠는데요? 네, 맞아요. 달이나 하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나쁜 꿈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거고? 난 왜 오른손잡이예요? 물건 하나를 보는데 왜 눈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무한대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 건가요?를 질문했어요. 와, 진짜 궁금한 게 진짜 많은데요. 남자 손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아니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하고 싶은 거 있니? 당연히 있죠. 뭘 할까? 그냥 여기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면 어때요? 라고 말하네요. 질문 자체가 어떤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남자는 저녁을 먹을 때까지도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시간에도 차 마시는 시간에도 다음날 저녁 시간까지도요. 또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도요. 이렇게 동화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가족은 여전히 계획을 짜요. 여전히 메모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목록 마지막 칸을 늘 비워둔답니다. 혹시 몰라서 뜻밖의 스님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라고 에드워드가 말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완벽한 계획에 필요한 빈칸의 의미와 삶에서 예상 밖의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계획과 메모에 얽힌 일상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여유와 순간이 주는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은 매일 계획과 메모에 얽힌
가족이 뜻밖의 손님을 통해 계획되지 않은 순간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다룬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정리해 두려 했지만 낯선 남자의 방문을 통해 유연함과 예상치 못한 사건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가족들이 계획의 빈틈을 통해 진정한 여유와 순간의 가치를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방송은 호두할미와 그린할미가 진행하는 그림책 비경쟁 토론 티키타카였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노사연의 만남.